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렇게 동아리 이제 생기부 때문에 이제 많이 질문하는데요. 동아리든 아니면 또 다른 봉사활동, 동아리, 봉사활동, 그 다음에 대회, 수상실적 이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나 높게 잡으면 정말 안 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기반이 되고 내신이 거의 유사했을 때, 그러니까 내신이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있을 때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작용은 한다는 건 확실하지만 이 동아리나 봉사활동 수상 실적을 내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A 학생이 90개를 했을 때 3년 동안 상을 90개를 탔어요. 100개를 탄 학생도 있다는 거죠. 100개를 탄 학생도 있고, 이렇게 상대적인 상황에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무시한 이렇게 치열한 경쟁으로 요 가치 90개를 탄다고 100개를 탄다고 엄청난 비중치를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동아리 활동의 첫 번째, 그러니까 스펙 활동의 첫 번째, 스펙 활동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다. 그러니까 동점자를 가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신을 해치는, 내신을 파괴하는, 내신을 공부하는데 지장이 되는 만큼 스펙 활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그러니까 수시를 간다고 이렇게 스펙 활동을 많이 하다가 정시형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내신을 해나가는데 이게 수시를 하다가 이게 다 필요 없고 정시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수시 활동을 많이 하다가 이 내신을 놓쳐서 정작으로 중요한 이게 주고, 이거는 아주 부수적인 거예요. 아주 부수적인 거. 근데 이 주종이 바뀌어갖고, 그죠? 이게 주를 많이 하고 종을 해야 되는데 종과 주를 비슷하게 하거나 주로 할 수 있는 내신을 피해를 끼치는. 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결국은 이 내신 향상기가 되거나 내신을 공부할 필요성 있는 학생은 극도로 차라리 이렇게 최소한의 스펙 활동만 하셔도 무방한가. 그러니까 최소한의 스펙 활동으로 꾸준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 이렇게 상타고 동아리 하는 것보다 차라리 세부특기상, 교과 과목을 선생님들과 자유롭게 질문해서 세부특기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적 호기심을 계속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동아리를 만들고, 보통 동아리 창립 이런 걸 생급에 많이 쓰는데, 동아리 창립을 한다거나 동아리에서 리더십을 한다거나 동아리와 활동하면서 친구들에게 갈등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생기부에 많이 쓰는데, 너무 많이 알려주고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학생과의 차이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아요. 본인이 가려고 하는 대학과 필연적으로 꼭 필요해서 하는 동아리도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하고, 동아리를 할 때 일반적인 동아리에서 본인이 가는 학과와 비슷한 동아리에서 꼭 필요한 동아리,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동아리에서 순차적으로 좁혀나가고, 설령 이 동아리 활동이 자기 과와 다르더라도 크게 문제가 돼 보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동아리를 쓰면서 동아리 활동이나 창립이나 리더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동아리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고, 그 영향 때문에 내가 어떤 변화를 줬고, 그 변화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구체적으로 행동했던 계기, 구체적인 디테일한, 그러니까 이 동아리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동아리 활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억이나 그런 생각들, 그런 예를 들어서 발표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충분해 보이고, 수시로 갈 때는 쓰는데, 수시로 학생부 종합전형 할 때, 면접할 때는 많이 쓰이겠지만 그 외에는 특별히 동아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건 많이 보지 않았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생분비 동아리를 보면 여기에서 동아리 활동, 공식 동아리하고 자율 동아리 구분을 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동아리 구분하고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도 나눠주고, 그럼 면접관님들이 질문도 가끔가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삭제나 뭐 이런 것들을 교육부 진로 담당관이 했는데, 여기 보시면 학교생활기록부 교재요령 해가지고 중고등 해서 여기에 학생부 기록하는 게 교육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중고등학교 90페이지 쪽을 보면 뭐 교육부 사이트 가면 이것도 다운받을 수 있겠죠. 90페이지를 한번 찾아보면 동아리 특기사항 쓰는 거 나오고 이렇게 써놓습니다. 봉사활동도 쓰고 쓰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기재하는 요령에 따라서 선생님들도 이걸 파악하고 기재를 하는데, 뭐 실적 연계, 봉사활동 계획, 실적 연계 사이트 위에 보면 봉사 시간, 활동, 실정, 진로, 봉사, 스포츠, 교육 과정에서 학교 안에서, 그러니까 학기 초에만 설립해야 되고 학기 중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체도 학교에서 인가된 단체만 담당 부서에서 동아리를 취합해서 동아리 활동을 기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율동아리는 빼자라는 말이 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나중에 표를 보면 자율활동, 특기사항, 시간표 이런 걸 표를 보면 이렇게 시간, 특기사항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많이 안 쓴다는 거죠. 특별하게. 자, 이렇게 교육부 가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이렇게 다운받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자율동아리 생기부 작성을 하고 활동을 하고 쓰고 뭐 교정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마감 처리할 때 그 연도마다 한 번씩 교정하는 게 있고, 최종 교정 뭐 고3 때 한 번 하는 거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정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등학교 생기부에 동아리를 쓰는데 뭐 교내활동, 비교내활동 이런 것들을 억지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엄청나게 이 자소서를 쓸 것이 급해서 앞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수시로 갔을 때 이 자소서 확률이 이렇게 굉장히 높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 자소서의 그 자소서와 내신과 동아리 스펙 이런 걸 봤을 때 내신의 비율을 한 8대2, 뭐 7대3, 8대1 이 정도, 9대1 이 정도까지 봐야 돼요, 심하게. 그러니까 이 동아리를 하거나 스펙을 하거나 했을 때 기본 요건에서 분명히 수상 내역도 그렇습니다. 일정 개수가 지나면 의미 별 차이 없거든요. 그래서 생기부에서 간소화하려고 하는 추세고, 그러니까 수상 내역도 그렇고 생기부 동아리를 하는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아이들이 하는데, 근데 뭐라고요? 시간 많이 소모되지 않고 서로 합의해서 시간을 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의 동아리 활동을 반드시 하시고, 일부러 이거를 녹화를 하는 거거든요. 동아리의 가치를 너무 크게 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왕에 한 거면 정리를 하더라도. 네, 이렇게 준산동 동아쌤입니다.